윤석열을 헌재에서는 파면 그리고 처벌 관련해서는 빨리 신병 확보해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잠깐 보도상으로는 저도 본 것처럼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발부를 한 건데 윤석열 쪽에서는 이걸 또 파고들더라고요. 공수처에서는 내란죄 수사할 수 없다. 근데 아니, 무슨 헛소리예요, 헛소리. 확실하게 헛소리라고 자, 봐도 김영현 구속됐죠? 네. 검찰도 내란죄 직접 수사권 없어요. 음. 관련 범죄로 수사해서 영장을 청구했더니 법원이 발부해 준 거예요. 똑같은 로직입니다. 똑같은 로직이라서 헛소리고요. 또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 뭐라 그랬냐면 직권남용이 주범죄고 관련 사건으로 내란. 김영현도 똑같이 한 거예요. 직권남용, 내란 관련 사건 내란. 근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보도에 따르면 직권남용 그러니까 주사건은 불소추 특권 내란 외환 아니니까 불소추 특권 적용되기 때문에 수사 안 된다. 수사 다 됩니다. 수사 다 돼요. 수사 다 되고 기소만 안 된다는 게 불소추 특권이에요. 아, 수사까지는 되고. 그래서 주사건인 직권남용 수사하다 관련 사건 내란으로 영장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예. 아, 그렇죠. 직권남용 수사는 할 수 있고 수사하다 보니까 내란이야. 그러면 내란은 불소추 특권이 없으니까 체포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수사는 멋대렸던 게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사모펀드로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나중에 끝내 표창장으로 한 가족을 도륙냈던 게 이제 와가지고 저런 말장난 하니까 사람들이 더 열받게 만드는 거죠. 요 주장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석열 측에서 또 하나가 내가 만약에 구속이 되면은 탄핵 심판은 정지해야 된다. 요거를 헌재 51조는 근거로 51조는 정지할 수 있다예요. 아, 정지해야 한다가 아니라 정지할 수 있다는데 정지할 수 있는 경우로 통상 헌재가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형사재판의 결론을 기다려야 뭔가 헌재가 판단하기 좋을 때 잠시 형사재판이나 형사수사가 진행되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분명한 사안이고 헌재가 판단하기 오히려 딱 적합한 사건이에요. 아하, 오히려. 네. 그래서 이미 헌재가 형사하고 헌재의 탄핵은 별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맞아요. 첫 번째 준비기일 때. 네. 그러니까 헛소리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들 헌재가 뭐 요 형사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헌재 심판이 중단되거나 이런 가능성 없다고 우리가 그냥 아니 이미 별개라고 얘기했잖아요. 별개라는 얘기는 뭐냐면 형사 사건을 이유로 정지도 안 시키겠다는 선언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좋습니다. 51조 적용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체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또 하나 관심 있는 게 이제 내일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그리고 쌍특검 내란 본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내일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안 쓰면 그냥 진행이 되는 거죠. 맞죠, 의원님? 1월 1일까지입니다. 정확히. 1월 1일까지. 네, 근데 이제 국무회의는 보통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고정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마지막 1월 1일 전에 마지막 국무회의니까 내일 결론이 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다만 헌재 재판관 임명은 시한이 없어요. 아, 시한이 없어요? 법률안은 15일이라는 시한이 있어요. 네. 15일 이내에 공포 안 하면 국회로 다시 옵니다. 아. 그래서 의장이 공포하면 돼요. 아, 의장이 공포하면 된다. 네. 근데 임명은 그런 시한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그 부분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내일은 최상목 그러니까 국무회의 때 뭐 예측하기가 당연히 어렵고 좀 예측하기 어렵고요. 네. 실제로 뭐 몇몇 기재위 의원님들 오늘 점심 때나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물어봤더니 본인들도 분분하더라고요. 기재위가 이제 기재부 장관을 옆에서 계속 보는 의원들인데 그래서 하리라고 강력하게 믿고 또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요. 저희는 안 하면 또 안 하는 대로 저희 프로세스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불안해하시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한덕수 탄핵 전에 최상목이 대표로 그 국무위원들 우르르 끌고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했잖아요. 제거해달라고. 그 장면도 봤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JTBC가 단독 보도로 나온 게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그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쪽지가 네. 국무회의 때, 그러니까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시 이제 권한대행이 아니었죠 당연히. 최상목이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그런데 그 보도상으로는
그 쪽지 내용이 비상계엄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대통령의 지시에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최상목은 이제 지난 17일 날 국회에 나와서는 요거 제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쪽지가 저한테 있었던 거를 제가 인지를 못하고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그걸 차관보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17일 날 얘기는 몰랐다라는 취지 같은데 그런 내용을.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처음에 쪽지 얘기 안 했었고요. 맨 처음에는 맨 처음에 쪽지 얘기 안 했었고 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었다는 얘기만 했고 음. 그러다가 쪽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쪽지 내용을 확인을 못했다고 얘기했다가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쪽지에는 윤석열이 준 쪽지죠. 그 쪽지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기 위한 예비비를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요게 이제 명백하게 내란이다. 국헌을 문란하고 새로운 헌법 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시도였다는 걸 입증해주는 자료가 된 건데, 하여튼 본인은 그 내용을 명확히 인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인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거 보도 마찬가지 이사님도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좀 예측하시고 좀 어떠셨는지. 저도 뭐 제가 감히 예측을 하기는 워낙 지금 불가능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쭉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아마 저를 비롯해서 거의 압도적인 그 시민들의 그 궁금증, 불안함이 이제 저것도 이제 또 시간 끌고 장난질 치면 또 탄핵하고 그럼 이제 또 권한대행의 대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난을 쳤는데 또 거기에 대행을 붙여가지고 계속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이 잘 준비를 하고 있냐, 이건 아마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네. 될지. 그 와중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적은 있는데 입건이 됐죠, 피의자로. 피의자로 입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최상목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려나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자기가 이제 몰리면 차라리 윤석열과 한 배를 탈까 이런 고민도 하다가 자기는 확실하게 선 긋고 다른 쪽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막 그러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깨끗하게 살아왔으면 그런 소신, 물론 이제 그래도 쉽진 않지만 소신 행보를 걸을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얽히고 설킨 게 많으면 또 저들이 그런 걸 파고들지 않습니까? 온갖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최상목 씨가 제대로 판단을 못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저도 뭐 얽힌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거부권은 안 쓰겠죠? 감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크게 이슈가 두 개 아닙니까? 와, 헌재 감히. 재판관 임명하고 두 개의 특검법에 대한 세 개군요. 두 개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 여부, 상설 특검에 관련된 추천. 추천 의뢰 네. 이렇게.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새롭게 좀 제기됐던 건 이제 이 헌재 재판관 임명과 상설 특검 요거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아유, 이거 뭐 머리 아프게 예상하면 뭐 합니까?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저희는 또 저희 길 가고 그러니까요. 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명분은 아마 다 이미 주신 것 같으니까. 안 하면 안 대로 가야 네. 된다는 거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또 얘기. 탄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저희가 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수는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음. 수는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시간과의 싸움에서 가장 빠른 길을 우선적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순서가 정해진 거지. 수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요. 수는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네. 계신다. 뭐 채널 A 단독으로 나온 거는 우원식 의장이랑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나가지고 요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대화를 좀 나눴고, 우원식 의장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꺼냈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뭐 이런 내용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민이 나는 정말 좀 무서워. 나는 뭘 고민해야 돼요, 막 지금? 뭘 고민이 고민해? 너무 무서워요. 뭘 더 고민해야 돼요? 이 지금? 고민을 진짜 왜 고민을 왜 하냐고. 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내 얽힌 문제를 고민하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뭘 터지면 고민해요. 큰일 나니까. 뭡니까 도대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헌재부터 해서 모두가 다 나서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심지어 국힘 당신들이 추천한 후보자도 임명을 해야 돼. 모두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무슨 고민인지 잘 모르겠고, 마지막으로는 요거 국민의힘 얘기만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비대위가 출범이 됐고, 취임사 이제 서면으로 좀 남겼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 취임사에
죽어도 윤석열의 이름은 안 적어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민주당이 탄핵을 해서 이런 불안과 걱정 끼쳐드려서 이 뉘앙스 아닙니까 사실? 맞습니다. 전혀 이거는 반성과 쇄신하겠다는 태도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 제가 용산 주민인데요. 네. 그동안 뭐 했나 묻고 싶어요. 제대로 소통도 안 하고 용산 주민들 이 대통령실 멋대로 이전했을 때도 난리가 났거든요. 네. 뭐 교통체증부터 소음부터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런 거 제대로 해결한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뭔 비상대책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다 한몸통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 비대위원회는 지금 5명을 지금 5명 돼 있는 것 같은데 구성은 총 7명인데 권영세, 권성동 있고 이제 그 밑에 김용태, 최보윤, 김상훈, 이미자, 최형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인물들에 대해서 쫙 이렇게 5명을 보시고는 어떤 의도가 담긴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좀 분석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친윤과 또는 친윤은 아니지만 친윤이고 싶어하는 친윤에 묻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 친윤 또는 친윤은 아니어도 나 친윤에 껴주세요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다른 소리 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예. 맞습니다. 특히 저는 젊은 그 김용태 씨 아마 김용태가 수사님하고 비슷한- 들어가요. 예, 저는 이거 보면서 방송에 나와서도 하는 얘기 보면 저 구태들이랑 똑같은 얘기하거든요. 민주당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계엄했겠냐. 약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디 가가지고 제발 합리적 보수 타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내랑 공범이 된 거고요. 지금 김재섭 씨 어떻게 되는지 뻔히 봤으면서도 지금 이런 데 갔다는 건 여전히 나는 그 안에서 잘 보여가지고 내랑 공범들과 함께 싹쓸이 당하고 싶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명박 때 제가 댓글 공장 얘기 항상 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요 국정원이 어떤 짓거리까지 저질렀냐면 일베를 건전한 보수라고 규정합니다. 그 플랫폼을 건전 보수 세력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뭘 뿌리냐면요 세월호 이자 동영상을 만들고 거기를 통해 유포를 해요. 왜냐면 시민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월호 얘기할 거냐라는 거를 정보기관을 통해서 뿌렸던 것들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 12구 참사 때도 비슷한 얘기들 나왔죠. 네. 요 이번에 그 항공 그 참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시간 지나면 바로 그 얘기 시작할 겁니다. 마치 일반 시민들 생각하는 척, 자영업자들 위하는 척 하면서 민주당한테 이게 막 더 압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론전 할 텐데 우리는 저런 것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지금. 네. 제가 지금 5명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작진 또 알려주셨는데 이거 봐도 어질어질하네요. 그 비대위원뿐만 아니라 사무총장에는 이양수, 전략기획부총장의 조정훈, 조직부총장의 김재섭, 김재섭 들어갔어요. 조직부총장의 김재섭, 수석대변인 신동욱,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그리고 비대위 비서실장직에는 강명구 이렇게 선임이 됐네요. 야, 저는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 조정훈 씨도 진짜 웃긴 게 여기저기 붙었다. 예전에 저 훈훈 브라더스 한 거 보고 진짜 역겨웠거든요. 한동훈, 조정훈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한동훈을 까는 투사가 돼 있더라고요. 이제 인생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맨날 저런 것들이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기회주의자들. 아주 역겹습니다, 저건. 아이고 저 진짜 매우 동의하고 박주민 의원이 나와 계시니까 그냥 진짜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상식선에서 항상 기대를 그나마 해왔잖아요. 이 네. 내란 이후에도 그래도 그래 지들도 양심 있으면 사과하고 반성하고 쇄신하겠지. 와 그런데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더 극으로 그냥 끝으로 아예 달려가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그래도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 무조건 언제 시간 지나면 뽑아줄 거다. 이건 다음 선거도 지금 한참 남아 있으니까 굉장히 자신감 있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야 국민의힘은 우리가 상식선으로 생각하거나 상식선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나 상식선으로 대화를 해서는 안 되는 집단인 것 같다. 요거는 그냥 정말 비상식으로 나오니까 비상식으로 상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야 너무 우리 국민들만 법적으로 생각하고 민주당도 법적으로 그냥 그 과정에 맞춰가지고 대응해야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난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우려되는 게 전 아까 정보기관 그리고 뭐 군 저들 정보 관련한 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관용이라는 명분으로 더 이상 저것들한테 그 명분을 또 주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것들은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벼랑 끝으로 몰아갔는가, 그 역사 우리가 잊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그대로 다시 다른 척하면서 나와가지고 반성하는 척하면서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향해 총뿌리를 겨누는 세력들을 세탁해주고 있습니다. 저것들이랑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래서 공화국의 적은 제외하고 우리가 대화와 타협과 토론을 하는 것이지, 저것들이 일반인인 척 지금 나와가지고 양복 입고 다니니까 뭐 그럴듯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양복만 입었을 뿐이지 저것들은 친일 세력들, 기회주의자들, 국민 향해서 총뿌리 겨누고 군화발로 짓밟았던 것들 똑같은 것들입니다. 네. 이건 이번에 확실히 그 저들 표현대로면 저것들을 처단하고 가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당 뭐 그냥 개인 의원들의 망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같거든요. 그 김민전도 나 진짜 이거 놀랐어요. 자기들 단체 대화방에서 트랙터를 몰고 나온 전국 농민회 총연맹 시위가 밤중에 살짝 끝난 윤석열의 개헌보다 더 폭력적으로 다가왔다. 아유, 요즘 왜 그래? 와, 잠꼬대한 것 어마어마해요. 같아요. 맨날 근데 잠만 자고. 이런 것 자체가 내란 선동 아니에요, 확실히? 네. 야. 그러니까 저들은 종북, 뭐 간첩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계속 그것만 되풀이하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그 우위를 점해왔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정보기관에 이렇게 문제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프레임 씌우냐면 저거 북한하고 또 내통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에 이로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요. 그러면 그동안은 레드 컴플렉스가 먹혔으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저에 대해서 사상을 의심할 수 있는데, 요즘 젊은 층들, 지금 응원봉 들고 거리로 나왔던 분들, 혹은 들고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민주당을 비판하더라도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루트를 통해서 정치를 접하는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 제가 뭐 빨갱이다 간첩이다 하면 누가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건데 여전히 저들은 그 세계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아마 한번 찾아보세요. 윤석열이 아마 어디선가 연설문에서 썼던 말인 것 같아요. 반대한민국 세력이란 말을 써요. 네, 반대세. 네, 반대세. 이게 이명박 때 국정원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아, 맞습니다. 그래요? 반대세 비밀 책도 있었어요. 반대세 비밀 책도 네. 저도 열심히 보고 제가 비판하는 어. 글도 쓰고 네. 토론해도 했는데, 그게 그 이명박 때 국정원에서 개발한 논리예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지금도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 2010년 초반 뭐 요 정도의 또 극우라고 평가받았다는 생각을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생각에 지금 이리저리 좀 국민분들이 휘둘리고 계신 국민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요 위원정당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해당되는 게 꽤 많지 않아요? 위원정당에서는 정부가 청구하도록 돼 있어요. 정부가 헌법에. 청구를 해야 돼요? 정부가 청구해서 헌재가 심판하도록 돼 있어요. 헌법에. 그 정부라고 하면은 어디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아니면 부처? 부처로는 법무부에서 하죠. 법무부 그러면 장관이? 네,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그런 일을 장관이 하죠. 헌재 청구를 해서 그게 인용이 되면은 위원정당으로 해산이 된다. 법무부 지금 박성재 그 다음이 이제 다음으로 네. 가야겠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방송 중간에 체포영장 발부가 되면은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아까 의원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요 정도 나온 것들로만 봐면은 이제 발부는 될 것 같은데, 발부가 된다고 해서 새벽에 끌고 나온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 네,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혹시? 일단 뭐 이 큰 참사의 피해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 민주당도 진짜 이 수습을 위해서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동시에 또 헌정 질서 회복도 저희가 손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그 부분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도 마지막으로. 네. 네, 뭐 올 한 해 다들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엔 부디 새로운 정부에서 우리가 새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계속 사이버 심리전 여론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저들은 우리를 그 같은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물밑에서 어떤 짓거리를 저지러 왔는지를 우리가 계속 알고 기억하고 그 되풀이되는 걸 막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유가족분들 저것들이 계속 있는 한 이제 유가족분들에 대한 사찰, 그리고 악마화, 분열 조장 엄청나게 시작될 거거든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 뭐 과정들이 계속 이제 뭐 보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마무리하기 전 하나만 전달해드리자면은 노상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롯데리아 회동에 같이 있었던 또 정모 대령이 있었고, 근데 정모 대령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선관위 직원들의 구금 시설 이송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과정이 있는데 아까 저희가 송곳도 보고 뭐 안대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정 대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신발 주머니를 직접 써보면서 시험까지 했었는데 주머니가 작아서 머리에 씌울 수도 없고 잘 찢어졌다. 그래서 노상원이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수면 한 대만 씌우는 걸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노상원이. 이거를 미리 사전에 테스트까지 해봤다는 그런 보도가 또 나오네요. 네. 정말 다시 한번 어질어질하고 어마무시하고 끔찍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서 뉴스를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참사 희생자 분들과 또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